자, 그 다음에 13절에 계약금 등 밑줄. 계약금 등이 나왔다. 어디냐고? 13절 계약금 등. 다 보고 있을 거예요. 83이요? 84요. 계약금 등이다. 그 말은 계약 체결 후다. 표현이 계약금 등이라 주어지면 중개는 완성된 후구나. 계약 체결 후 적어보세요. 그러면 계약금 등이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다음이겠죠. 그러면 잘 이행되고 잔금이 넘어가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오면 하자가 없는 계약이 완료됐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다. 계약금 등의,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보세요. 계약금 등의 이렇게 해서 넣어보고 무효 취소 해제 적어보세요. 계약금 등이 지급된 다음에 계약이 뭐가 됐다고? 무효 취소. 어딘지 모르겠다. 계약금 등의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뭐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지. 이미 매도인이 받아 써버린 돈, 임대인이 써버린 돈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임차인에게 반환 채무가 있다 없다? 누가 누구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다 사용한 다음이면 돌려주는 것이 쉽지 않다. 그걸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다. 규정은 간단하니까 암기사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다는 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했죠. 확인 설명했죠. 중개가 완성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죠. 계약이 체결된 때, 그 말은 중개가 완성된 때 나오면 마무리 작업 몇 가지? 세 가지를 다 했다. 그게 계약 체결 후지. 계약서 교부했다. 설명서 교부했죠. 방금 전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고 교부 다 했다고. 그 대가로서 뭘 받고? 중개보수 실비를 받았죠. 그러면 계약 체결 후라고. 지금은 계약 체결 후는 중개가 완성된 후죠. 후는 이행행위가 남아있네. 이행행위는 원칙은 중개행위가 아닌데 관여하고 있다면 객관적 통념상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직접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은 매도인은, 임대인은 자기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사가기 위해서 아파트 팔았으면 이사갈 동네 가서 계약 쳐야 될 거 아니야.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기출문제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자기 계획대로 아파트 팔고 이사갈 동네 가서 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었다고. 그러면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오고 임대차 계약에서 이행 완료는 뭐예요?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물건이 인도되면 되죠. 이행이 완료되면 하자가 없는데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다. 되면 네가 써버린 돈은 누구에게? 매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있다 없다? 반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다 사용한 다음이면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걸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제도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바로 돈을 주지 말고 깨질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반환을 하려면 네가 직접 야한테 교부하지 말고 안전하게 제3자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예치해 둡시다. 그 제도요. 그러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규정은 줄이면 예치 제도입니다. 예치 권고 제도요. 그러면 이건 시점을 물으니까 흐트러져 버리면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언제까지 돈을 맡기자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교부되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통장 만들어서 예치하자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이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자고. 이건 이미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료될 때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 교부되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합시다는 제도가 지금 제목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고 밑에 예치 권고 제도가 있다. 개공은 둘째 줄 언제까지? 완료만 보시면 안 되고 이행이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가 하면 안 되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교부되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 또는 잔금을 줄이면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뭐 하자고? 예치하도록 누구에게? 당사자 쌍방에게 권고 언제까지? 권고할 수 있는 제도. 물을게. 이행 완료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문이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의문 아닙니다. 권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게 있어요. 권고할 수 있다는 말은 의무는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쌍방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한 경우, 권고할 수 있으니까 권고할 수 있어 없어요? 권고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매도 임대인은 자기 곁으로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반드시 예치되는 것은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예치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 그 거부했다는 말은 뭘 못하겠다고? 나는 돈이 급해서 못 맡기겠다. 그 말 아니야. 예치 권고의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 중개 계약은 해지된다.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미 이건 다 끝난 다음이요. 뭘 못할 뿐이다. 예치를 못할 뿐이지 이미 끝나버린 중개계약이나 거래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그럼 예치공고의 당사자가 합의할 수도 있겠다. 합의했다는 말은 네가 권고한 대로 언제까지? 계약금만 예치합시다라고 합의할 수 있나요? 계약금만. 중도금까지만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최대 어디까지? 잔금. 항상 모두를 다 예치하자 그게 아니고 당사자 합의한 만큼만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만 잔금까지를 합의했다. 합의한 당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네가 위험하다고 돌려줘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예치하다고 권고했고 우리가 합의해서 네가 불러주는 예치 명의자가 7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당사자 2사람이 누구 명의로? 개공도 당사자 아닌 중립적인 제3자죠. 개공 당신 명의로 예치합시다라고 당사자 2사람이 개공의 명의로 예치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개공에게는 예치관리 의무가 있다 없다? 누구일 때만 의무가 발생된다. 개공 명의일 때만. 그래서 2번 2 누구 명의? 개공 명의. 그게 중요해요. 개공의 명의로 예치 시 예치관리 의무가 있다. 이건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약정 의무가 있다. 개공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개공 명의로 예치할 것을 의뢰하면 셋째 줄, 넷째 줄 뒤에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누구 명의일 때만? 개공. 2번, 3번이 나와요. 보증 설정 및 교부 의무가 있다. 개공은 다시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셋째 줄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 명의일 때만? 개공 명의일 때만. 이때 비용 든다. 이게 실비죠. 실비. 좀 이따 실비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때 보증 설정할 때 드는 비용은 원칙 누가 부담? 지금 요 규정은 누구 보호 규정이 강해요? 네가 돈을 매수자가 뭐예요 또? 학개론 시간에만 매수자라고 해요. 학개론 선생님들 매수자, 임차, 그럼 매수자 하면 임차자라고 하나? 임차자라고 해요? 매수하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이렇게 법대로 해야 민법의 기본이니까 학개론 교수들이 민법을 잘 몰라. 저거는 매수자 이렇게 하더만. 실문 나와서 또 매수자 이렇게 또 하더만. 민법을 그렇게 매해놓고 놈 자자 아니야 이거는? 매수인 네가 임차인 네가 돈을 넣었다가
네 명의로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계약이 깨지면 돌려받기 쉽지가 않으니까 통장 만들어서 예치해 줄게 그 말 아니야? 누구 보호 취지니까? 실비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원칙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론 특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걸로 특약할 수는 있어요.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세 번째가 누구는 개공은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자기 개인 돈이 있다 없다?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두 가지 따로 되어 있죠.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정해라, 보증 설정해라, 교부해라, 분리해서 관리해라, 인출하지 마라. 누구 명의일 때만, 개공 명의일 때만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 정지. 과로사 한 번에 매도 임대인의 우선 수령 있죠. 예치를 했다고 방금 전에 해야 한다는 특칙입니다. 누구 명의일 때 의무가 있다. 개공 명의일 때 의무가 있고 이제 일반 조항이 예치공고에 합의했죠. 합의해서 개공이 불러주는 7사람 중에서 한 사람 명의로 예치하게 되었다고. 예치하게 되어서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자 됐죠. 그러면 매도 임대인은 원칙은 자기가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없었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공이 권고에 합의해서 7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예치하게 되어도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매도 임대인은 돈이 급하면 이행 완료되기 전에도 우선하여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누가? 매도 임대인 등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의 계약을 해제한 때, 해제했다 그 말은 앞으로 수령한 다음에 해제가 되면 그 말이에요. 수령을 총 4억인데 지금 잔금까지 다 예치하기로 했다. 정도의 2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수령할 수 있다고. 수령한 다음에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다. 되면 수령해서 써버린 2억 원은 다시 반환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파산됐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 안전하게 반환할 수가 없잖아요. 수령을 할 수 있는데 수령한 다음에 당의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다시 반환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지급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누가 발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주고? 예치 명의자입니다. 지금 수령하러 간다 그 말은 은행 가서 돈 찾아 쓰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보증서를 통장 명의자인 예치 명의자한테 주고 예치 명의자가 있는 통장 가져가야지 그 말입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수령할 수 없다. 시험은 그래 나온다고. 그러니까 권고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 권고할 수 있다. 누구 명의일 때만 해야 한다? 개공 명의일 때만. 우선 수령할 수 있다? 보증서를 누구한테 줘라? 그렇게 포인트만 잡아서 읽으시면 맞추고 암기사항이 박스에 예치 명의자 있죠? 통장 명의자는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가 되겠어요? 맨 밑에 거래 당사자 하면 안 돼요. 거래 당사자 명의는 안 되고 암기사항이요.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재신관서, 전문회사, 개업공인회사. 은공신 보채 전개. 은공신 보채 전개. 법원이 있나요 없나요? 소공 안 돼요. 딱 7사람을 암기하셔야 돼. 그런데 중간에 예치 기관이 있죠. 통장을 발행해서 예치 돈을 맡을 수 있는 예치 기관은 금융, 공제, 신탁업자 등이에요. 등이니까 재신관서도 통장 발행해요? 예치 기관은 따라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 명의자는 꼭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 기관도 딱 2사람밖에 없잖아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는 보증서 발행 기관입니다. 암기상이 예치 명의자는 정확하게 암기하시라고. 시험에 나요. 개공은 자기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회사는 자기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은행 명의,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재신관서, 전문회사, 개공. 요 명의로만 예치하도록 권고해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게 중요해요. 시험에 뭐 매년 나오는 정도 아니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
중개 보수 실비입니다. 계산 문제 한 문제. 요즘에는 출제위원들이 약아가지고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고 매매와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에 차익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는 합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어쨌든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것은 어쨌든 계산 문제가 너무 쉽게 보여도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80번까지 다 푸신 다음에 연습을 하셔야 되고, 중개보수는 오지선다의 서술형 문제 한 문제하고 계산 문제 두 문제 준비하시면 돼. 일단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중개계약 자체가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 완성이 되면 마무리 세 가지 하고 요 대가로 청구할 목적인 계약이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은 원칙은 유상계약이라는 말은 중개계약할 때 의뢰인과 계약원 간에 중개보수 지급 약정을 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약정에 관계없이 중개행위로 인하여 결과 완성만 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그게 1번의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 시 보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괄호에 중개계약서의 유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 않았어도 중개행위로 완성이 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권리 포기할 수도 있다. 권리 포기하면 예외로 무상이 되겠지만 그런 권리 포기하겠다는 약정이 없으면 중개계약 체결 시 보수지급 약정 관계없이 중개행위로 인하여 완성이 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단어가 뭐예요? 약정하지 않았어도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괄호 1번에 중개보수청구권 발생행사 소멸 있네. 중개보수청구권은 언제 발생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중개계약 체결 시 식당 가면 식당 사장이 손님한테 식대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식대 청구권은 언제 발생되겠어요? 밥 다 먹은 때, 앉으십시오 할 때, 된장찌개 하나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할 때, 그때 발생되듯이 똑같아요. 가게도 영업하는 건 식당과 똑같다고. 발생은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되었다가 바로 행사해요? 밥도 안 나왔는데 밥을 다 먹고 나갈 때 그때 달라고 하겠죠. 행사는 언제? 완성 시에. 그런데 발생이 되어서 행사할 수 있었는데 권리가 소멸되어서 소멸된다 그 말은 행사하지 못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 때문에? 2번에 행사 완성 시대에 있고 지문이 기업 중개 행위와 완성 간에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 당연히 나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약서 써줘야 보수를 받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인과관계 있어요? 청구하지 못한. 소멸은 누구 때문에?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공 때문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종중지에서는 총유물이다. 총유물 처분은 어떻게 하고? 무조건 사원청의 결의요. 총유물 처분에 관해서 종중규약이나 교회 정관에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요거 보고 처분하고, 종중규약이나 교회 정관에, 교회도 총유물이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총유물 처분에서는 어떤 법에서 규정이 있고? 공유합의 총리를 어디서 배워요? 민법에 가보니까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죠. 개업공유회사가 여름에 졸고 있는데 종중 대표자하고 총무가 짜고 둘이 시가 20억 상당의 종중 땅을 팔려고 왔네. 졸고 있는 개업공유회사 눈이 번쩍 뜨이죠. 잠깐만 해가지고 빨리 화장실 가가지고 세수하고 양복 다시 입고 나가지고 제가 여기 부동산 요 근처에서는 제가 종중 땅이 전문인데 라고 거짓말하죠 지금. 얼마 전에도 개척교회가 있는데 제가 교회를 다 팔아 정리 다 했었습니다.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 필요 없고 팔아달라고 하죠.
예? 그러면 종중 땅이다. 개척교회가 신도와 모이면 나오죠. 건물이. 그럼 팔 때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매수인 불러다가 매매 계약했다고.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지금 저 하는 또 어디서 뭐 들으시는가 봐. 뭐 계약은 유효. 그럼 뭐는 뭐. 종중재산하고 문중재산, 교회재산 총유물이죠. 이거 규약이나 정관에 정한바들 하지 않거나 총회 결의서 없이 매매 계약했죠. 상대방 매수인이 선의여도 무효요. 그 누구 때문에 계약 깨진 거예요? 개공의 확인 설명을 못한, 확인하지 못한 고의 과실로 계약 깨진 거 아니에요? 보수받을 수 없어. 20억에 0.9% 일방 1,800씩 받았죠. 받은 다음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 받은 다음에 계약이 깨졌잖아요. 지금 뭐 무효라니까요. 부당이득 반환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 소멸된다 할 때는 누구 때문에? 개공 때문에. 그런데 개공은 고의 과실이 없어요. 합의 해지할 수 있네. 당사자 간 일방이 중도금을 안 넣어서 잔금을 안 넣어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깨질 수 있네. 계약은 해지됐지만 개공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 실무 가시면 토지 쪽이나 상가 쪽 흥가할 때는 손님들이 둘이 합의해자는 경우도 많아요. 그 보수를 보통 관행시 언제 받아요? 보통 잔금 칠 때 받는다고. 계약을 이미 내가 할 일은 다 했잖아요. 마무리 작업 다 하고 요 대가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잔금 칠 때 보수 받죠. 둘이 합의 해지하고 토지 매수인이 대출 신청했는데 대출이 안 돼. 깨질 수 있잖아요. 못 받는다고? 내 고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 보수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워낙 많으니까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사장님, 사모님 목소리 톤을 좀 연습해라고. 제가 토지를 잘 중개해서 계약서를 하자 없이 잘 적어드릴 때 그때 보수 지급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계약 체결시켜드리고 하자 없이 다 정리해서 계약서하고 제가 설명서 적어드릴 때 그때 지급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일 맡기러 왔잖아요. 중개객 할 때 손님이 하고 나하고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예, 알겠습니다 하죠. 적으라고. 계약서 교부할 때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그래야 20억짜리 이거 부동산 하시게 되면 평생 몇 건 할 것 같아요? 평생에 한 3건 할 거야 3건. 아파트 주문하는 사람 손도 못 대고 아파트 하다가 한 5년 지나 지게오가 실장한테 맡겨놓고 이제 토지 할 때 그때 한 3건 4건 할 거야. 20억 곱하기 0.1800에서 양타 3,600 아니야? 이거 날리고는 그냥 못 살아요. 합의해졌는데 못 받고 전화 번호 바꿔버리면 연락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내용 증명 띄우라 하고 해봐야 연락이 되냐고 지금.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할 수 있어요. 약정하면 약정한 시기에 받아낸다고.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손님하고 보수 이야기를 못했다고 지급 시기를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칠 때 받아야 돼. 각오하셔야 돼. 못 받는다. 혈압 올라 죽을 수도 있다. 개발 계획은 100억이다 해봐요. 제일 큰 거 100억. 100억 정도 하면 순가 중개 계획합니다. 순가. 내 통장에 100억 넣어주고 다 가져가라. 115억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15억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합의 시험은. 됐어요? 그러니까 발생은 언제? 아니 150원 100억은 됐어. 이제 됐고 언제 발생되고 중개계약 체결 언제는 받을 수 없고 개공의 고의 과실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을 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 이번에 중개 대상으로 해당한 보수 규정 비교되어 있죠. 그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 대상으로 몇 건데?
5개의 제도에 대해서 중개 보수 규정은 물건을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눈다? 중개된 사물 마다 보수 규정을 다 둔 것이 아니고 주택하고 주택 외로 구분해서 크게 주택인가 아닌가로 구분해서 보수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주택이면 부속 토지는 포함이다. 토지는 주택 아닌데 주택이 있는 대지 있죠? 대지? 부속 토지까지는 어디에 넣어서? 주택에 포함해서 계산하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 나대지인 토지가 있다. 맨 땅. 상가 건물, 공장 건물 있죠?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어디? 주택 외. 규정의 차이점만 비교해 두시면 돼. 5가지 물건 전체에 대하여 기본 범위는 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건 별 그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이면 조례가 있다 없다? 주택은 조례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어디는 있다고? 주택에는 있는데 주택 외에 가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이지. 뭐가 없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말을 주택 외에 놓고 쓰면 틀린다. 이렇게.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쌍방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혼자서 매매 계약 중개했다고 그럼 매도인에게만 달라고 해요? 각각 받죠. 물론 공동 중개하게 되면 각각 받겠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각각 받는 것이 중개보수인데 0.9%, 0.8%, 0.9%가 있다? 그 누구로부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0.9%, 0.8%, 0.9%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매도 매수인에게 각각 청구한다 그 말이야. 항상 1,000분의 9, 1,000분의 8 나오면 누구로부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해놓고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 교환처럼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교환의 경우하고 임대차 등으로 해서 요율을 2가지 나누고 있다고. 일방 매매 교환 주택 매매 교환이면 거래 금액이 1,000분의 9 0.9% 이내로 하고 주택 임대차인 경우 일방으로부터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주택 위에 가보니까 계약의 종류를 구분해요.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든지 교환이든지 임대차 구분이 없으니까 요율로 몇 개? 한 개밖에 없더라. 0.9, 1,000분의 9밖에 없고 항상 0.9, 0.8, 0.9 나오면 쌍방 합산하면 안 돼요. 각각 받는 것이 중개보수인데 0.9, 0.8, 0.9 할 때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한도입니다. 그럼 여기 특이한 게 일방 0.8이 나오는 것은 물건이 뭐? 주택 어떤 게야? 임대차인 때만 일방이 0.8 쌍방 합산하면 1.6 상가 임대차 계약인 경우 쌍방 합산하여 최대 얼마? 상가 나면 주택 외니까 주택 임대차만 일방 0.8 쌍방 합산 1.6 요 범위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이면 주택은 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있다 없다? 조례로 정한다는 말은 요율과 한도액표가 있다 없다? 조례로 정한다는 말은 요율 한도액표를 정해놓고 주택이면 시도 조례 정하고 있는 요율 한도액표 보고 계산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요율 한도액표는 게시해야 하네요. 가게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 게시하죠. 그런데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조례가 없으니까 0.9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면 표가 없으니까 몇 프로 범위 내에서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면 상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중개한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 중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에 가면 몇 프로? 0.9% 곱하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 주택이면 시도 조례상은 이 요율 한도표가 문제지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다. 질문 한 개. 주택은 조례가 있다. 없다. 매매 교환과 임대차로 구분한다. 0.8이 있다. 물건이 뭐? 주택, 뭐? 임대차인 때만. 나머지는 다
0.9 쌍방 합산하면 1.8 됐어요. 여기 잘 나와요. 박스를 보실 줄 아시면 돼. 중개대상물에 따른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 비교에서 좌측에 주택 뭐 포함? 부속 토지 포함. 우측에 주택 외 보니까 토지 상가 임목 재단돼 있죠. 한도 규정 보니까 주택 밑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단 말이 있지만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뿐이지 시도 조례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일방 동그라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두 번째 칸 있죠. 주택이면 매매 교환의 경우 1,000분의 9 0.9% 이내 임대차이면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는 말이 구분되어 있지만 주택 외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 없이 1,000분의 9 0.9밖에 없고 조례도 없으니까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죠? 그래서 박스 밑에 따라서 주택 동그라미 임대차의 경우에만 일방이 얼마? 0.8 쌍방 합산하면 1.6 87페이지 접어놓으세요. 다음 주에 진도를 거의 마무리할 겁니다. 다음 주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